안녕하세요. 황지호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 제가 30살에 왜 직장을 다니지 않고 다시 대학생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그렇게 거창한 이유도 없고 제가 지금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 아니어서 영상을 만들까 고민을 했었는데 몇몇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영상으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신상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현재 30살이고요. 저는 29살에 20학번으로 입학을 해서 현재는 간호 2학년 재학 중입니다. 왜 돌고 돌아서 이 길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대학교를 중국에서 졸업을 했는데요. 중국에서 4학년 막학기가 됐을 때 정말 운이 좋게 현지 취업이 되었어요. 제가 공부하던 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아시는 지역이 아니었어서 한국인도 많이 없었고, 그렇다 보니까 한국인이 그 지역에서 취업을 하기가 조금 다른 지역보다는 애매하고 굉장히 어려웠던 지역이었어요. 졸업식을 3주? 한 달 정도 남기고 다른 친구들이 귀국을 할 때 더 남아서 일을 했었고요. 사실 저는 중국에서 아예 뿌리를 박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아니었어서 되게 즐겁게 다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일이 제가 평생 할 수 있는 직업도 아니었었고, 제가 선택해서 중국에 남아있겠다고 취업까지 한 상태인데, 정말 이상하게 한국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원래 같이 생활하던 친구들이 저 빼고 다 귀국을 했던 상태였고, 저는 제가 외로움을 잘 안 타는 성격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안에 저도 모르는 외로움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희는 비자 문제로 3개월에 한 번씩 8일 동안 한국인들에게만 휴가가 주어졌는데요. 그 휴가로 한국을 다녀오면 향수병이 너무 심하고, 그리고 중국은 아직까지 6일 근무를 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제가 사무직을 하는 직업이 아니었어서 주 6일이라는 걸 뛰어넘기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지에서 취업했던 곳을 퇴사하고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처음부터 남들과 다른 길을 가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저는 안정적인 걸 굉장히 추구하는 사람이라서 남들 눈에 튀는 것도 싫어했고, 다른 길을 가겠다고 생각을 하는 자체를 아예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한국으로 귀국을 했을 때가 26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국이 그때도 불취업이다, 막 취업 시장이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가 많아서 친구들하고 회계 학원도 같이 다녔었고, 제 진로를 탐색하기 위한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른들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다는 게, 어른들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고 말씀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제가 그렇게 중국에서 그래도 제 정말 조그만한 커리어가 병원이다 보니까 제가 한국에서도 이제 사무직을 찾았는데 또 한국의 병원 인사팀으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로망이 뭐로 가도 서울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무조건 서울에 강남으로 출퇴근을 하고 싶어 했어요. 정말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그런 그런 사람이었어서 바로 취업을 하고 3개월 동안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일 배우는 것도 내가 정말 이제 한국에 되게 사회인이 된 것만 같았고, 집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려면 강남이 그나마 제일 편한 지역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서는 바로 강남 가는 버스도 있었고,
지리상으로 지역에 있는 곳에 가는 거랑 별로 차이가 없다고 느꼈어요. 근데 정말 아니었습니다. 뽕을 제대로 맞아가지고 제 자신한테 정말 취해 있었다고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3개월은 정말 너무너무 즐겁게 일도 배우고 출퇴근 시간이 길었지만 재밌었어요. 저는 그 뽕에 너무 취해 있던 사람이라서 하던 사이에 제가 다시 한번 현타를 맞게 되는데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안정적인 거를 굉장히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회사 내에서 또 인간관계에 약간 트러블이 있어서 사수와 그렇게 좋은 사이가 아니었어서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하고 싶은데 제가 이 병원에서 계속 커리어를 쌓으면서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많이 저에게 다가왔고 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느꼈었던 건 제가 누우면 바로 자는 사람인데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서 제 미래를 생각하면 정말 너무 막막하고 나중에 내가 내 밥벌이는 하고 살 수 있을까? 내가 나중에 40 정도 나이가 들면 뭐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어떻게 내쫓김을 당하진 않을까? 그런 불안감이 저를 되게 힘들게 했어요. 정말 많이 고민을 하고 근데 요즘 시대에는 예전 부모님들 세대와는 다르게 몇 개의 직업을 갖게 된다고들 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또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보건직으로 가면 이제 여성분들이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커리어를 쌓아서 좀 오랜 기간 동안 근무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병원에 있는 분들을 이제 차근차근 관찰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아무래도 간호사분들이 제일 많이 인원을 모집을 하다 보니까 제가 간호사분들을 많이 관찰을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나이를 막론하고 정말로 아직도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고 많이 힘드시지만 어느 정도 기간만 버티면 그 다음부터는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직업을 다시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을 계기가 20대 후반이었으니까 제 친구들을 봐도 일반 회사에 다니는 친구들은 저랑 비슷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많았고 간호사나 아니면 보건 계열을 다니는 친구들은 아직까지는 계속 이 직업으로 일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특히 간호사인 친구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짬도 좀 많이 차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영역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친구들한테 고민 상담을 했을 때도 간호사라는 직업이 괜찮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저의 확신이 들었을 때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근데 제가 진로를 변경하기까지 그냥 말로는 고민이 많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말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자면 잠이 안 오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날 회사도 가기 싫고 때 당시에는 뭐 세상에 짐을 제가 떠안고 있는 사람 마냥 정말 너무 힘이 들고 부모님한테 뭐라고 말씀도 못 드리겠고 부모님은 제가 취업을 해서 얼마나 좋아하셨겠어요. 근데 엄마 나 그만둘까? 이런 얘기도 못 하겠고 회사 내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말한다고 풀릴 것 같지도 않았고 저는 조금 힘든 일이 있을 때 사실 말을 해서 푸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 혼자 계속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는 스타일인데 사실 어딜 가나 또라이가 있잖아요. 그런 인간관계 때문에 또 너무 힘들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이게 저만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 아니고 많은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견디느냐의 차이인데 저는 사실 잘 견디지 못했고 견디고 싶지도 않았어요.
제가 그런 사람의 밑에서 계속 일을 해서 나쁜 마음을 먹느니 차라리 때려치자 이런 생각이 강했고 빨리 이곳을 벗어나자, 빨리 돈을 모아서 이곳을 벗어나자라는 생각이 가장 강했고 정말 그때 당시에는 죽지 못해 살았었다라고 밖에 표현이 안 돼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이제는 감사하게 느껴지는 게 제가 만약에 그때 현실에 안주해서 그 불안함을 느끼지 못했었더라면 제가 지금 다시 대학생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남들과 비슷한 길을 가려고 생각을 했겠죠? 이런 길이 있을 거라고는 찾아볼 생각도 못했었고 사실 찾고 싶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제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내렸던 결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혀 후회가 되지 않고 거의 요즘에는 3년제를 찾기가 어렵다고 들었어요. 전문대를 포함한 거의 모든 학교들이 4년제로 바뀌는 추세이고 아마 거의 다 바뀌었을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해외 생활이 싫어서 다시 한국으로 귀국을 했지만 이제 또 그때의 기억이 미화가 되어서 다시 또 해외로 나가고 싶은 거예요. 해외 취업을 하려면 전문직이 유리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간호직을 결정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제가 영어보다는 중국어가 더 자신이 있어서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해서 영어랑 중국어를 같이 병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제 간호 라이센스를 가지고 저는 나중에 한국에서 임상 경력을 좀 쌓고 미국 간호사나 캐나다 간호사로 해외에 나가고 싶은 계획도 있어요. 근데 현재까지 지금 제가 학생일 때 계획이고요. 사실 또 제가 제 마음이 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는 거라서 일단은 제 계획은 한국에서 임상 경력을 쌓고 뭐 앵클렉스랑 다른 필요한 것들을 더 많이 준비를 해서 해외로 가는 게 일단 저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댓글에 어떤 분께서 올려주셨더라고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데 간호직으로 가고 싶으신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저를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서 여기 뒤에 이렇게 남기려고 하는데요. 저는 남의 눈치를 보지만 제가 해야겠다고 마음 먹은 부분에서는 거의 모든 걸 이뤄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학교에 왔을 때 저도 제가 당연히 왕언니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뭐 비슷한 나이가 있어봤자 20살 중반 이 정도인 친구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전혀 아니에요. 제가 제 선택이 지금 틀리지 않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저희 엄마와 동갑이신 분들도 저랑 같이 동기로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고 정말 연령대가 정말 다양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랑 같이 다니는 친구들과,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과 언니분이 계신데, 언니분도 40살에 다시 간호학과에 입학을 하셔서 새로 같이 시작을 하셨고, 정말 늦은 나이가 아니라는 점. 겁먹지 마시고 하루빨리 시작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는 점과 각자 개인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다를 것이고, 개인 사정도 다를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돈 문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희 학비는 거의 한 학기에 320만 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냥 300으로 잡고, 또 8학기니까 2,400이잖아요. 맞나? 네, 2,400인데, 저는 3천만 원 정도를 모으고 퇴사를 했습니다. 29에 선택을 해도
전혀 늦지 않고 제가 4년 동안 공부를 하고 나서도 33살에 2월에 졸업을 하게 되거든요. 정말 늦은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고, 모르겠어요. 그냥 제 영상을 보시고 제가 고민을 했었던 시기에 비슷한 지금 나이대를 겪고 있으신 분들이나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시지만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저를 보면서 조금 용기를 가지시고 도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다 애기들이 어린데 제가 그 안에서 잘 어울릴 수 있을지라던가 그런 다른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거는 정말 제가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관적인 평가로는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이랑 굉장히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정말 감사하게도 저랑 제일 잘 맞는 친구가 00년생으로 저랑 8살 차이가 나요. 근데 나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정말 좋은 친구를 만났고 그 친구랑 같이 학교 생활을 해서 힘든 간호학과 생활을 그나마 잘 버틸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학점 관련해서도 고민이 많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었거든요. 저는 간호학과 친구들이 공부를 다 잘하니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성적이 나올까? 내가 좋은 병원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 그 어린 친구들과 겨루었을 때 내가 더 이점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결과적으로 1학년 평균 성적이 4는 넘었어요. 열심히 하면 나오는 성적이니까 그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제가 긴장해가지고 저 말하지 못했던 부분이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댓글로 답변을 드리거나 두 번째 영상을 만들던지 하는 방식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